오늘 제목 강렬합니다. 아마 어제 밤부터 소식 접해보신 분들은 야, 문재인 갈 때까지 갔다. 진짜 땅에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적죄가 터졌다.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북핵을 아직 해결하지 않은 북한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줄 생각을 했던 문재인.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핵도 포기 않는 나라가 아니죠. 그 집단에게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당연히 여적죄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하얀색 엄지이신 분들 까맣게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십시오. 유채린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유채린 기자도 따로 보도는 준비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원전 수사, 그렇죠. 이 검찰, 윤석열 검찰을 중심으로 탈원전을 파헤치고 있는데 이게 탈원전을 파헤치다 보니까 뭐 이미 몇 달 전에도 언급이 됐던 바는 있어요. 북한 문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건 제목 정도만 언급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규모고 이게 지금 또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그 판문점에서 했던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급도 있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이것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탈원전 사건에 대해서 더 중점적인 이유가 그렇게까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외치더니 왜 북한에게는 원전을 설치해 주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숨겨졌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실이. 그런데 또 이제 산업부 그 직원의 또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이제 컴퓨터에 있었던 그런 사실로 이렇게 사실이 명백백백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그 전날 밤이었나요? 그 신내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기관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문건을 지었다. 그 당시 한 4,500여 건의 문건을 지었는데 네. 그중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굉장한 분량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근데 이 신내림을 조금 제대로 못 받았어요. 신이 영 좋지 않은 신이야. 그 이왕 좀 신이 올 거면 좀 훌륭한 신이 오셔가지고 수천 건의 문건을 싹 다 도려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컴퓨터에서만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미리 다른 부서의 직원의 컴퓨터에다가 꿍쳐놨던 거 그게 3,600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4,500여 건에서도 지금 북한 문건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그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3,600건 중에는 북한 문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비리 잡으려다가 문재인 여적죄 잡게 생겼어요. 여적죄는 여러분들 탄핵과 무관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 권한 없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탄핵을 해야만 뭘 할 수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적죄는요 대통령 임기 중에도 때려잡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좀 거듭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어제 방송에서 언급은 주셨지만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감사원 때 그 신내림 받았다면서 삭제한 530여 개 파일 목록이 28일 어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지었는지 그걸 이제 그동안은 그냥 그 수백 건 중에 일부만 이제 딱딱 추려서 공개가 됐었는데 그거 전체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 문건이 다수 포함되었다. 지금 몇 건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다수 포함되었다고 확인되어졌고 뭐 이미 이거 삭제 시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2018년 5월 1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문건 뭐 등등 해가지고 5월 14일, 5월 15일 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참고로 이게 최초 보도 나왔을 당시에는 그냥 전문가들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 정도다. 뭐 별거 없다. 그냥 상상한 정도다라고 했는데 자, 상상한 정도인데 어떻게 추진 방안 이런 게 나옵니까? 용역 뭐 이런 거 나와야죠. 만약에 그냥 머릿속에 북한에다가 핵발전소 지면 어떨까라고 생각만 해본 거라면은 북한 핵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용역 아니면은 뭐 시나리오 아니면 시뮬레이션 뭐 이런 파일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떡 써져 있잖아요.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자, 근데 2018년 이때 어느 때입니까? 탈원전 한다고 쌩난리 폈던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월성 원전 없어지고 그리고 추진하던 원전 공사 중단하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지금 개판 났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핵심 에너지원 원자력을 망친 주제에 정작 핵을 포기하는 북한에다가는 핵발전소를 짓겠다. 원자력 발전소가 핵에너지 아닙니까? 핵도 포기한 나라에다 핵발전소 짓겠다는 이 놀라운 발상을 했던 문재인 정권.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여적죄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날짜 미상 문건 중에는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뭐 해가지고, 아, 북한의 전력이 부족하다. 그런, 전기 부족한 북한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여러분도 아시는데, 북한에다 전력 주면요, 북한이 그 곱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주민들한테 쓸 것 같아요? 그 전력 열심히 돌려가지고 무기 짓겠죠, 무기. 그 부족해가지고 더뎠던 무기 생산, 남한에서 끌어준 전기 데려다가 얼마나 열심히 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겠습니까? 그 하나 좋을 거 없는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문건이 수두룩해요. 지금 뭐 경수로 뭐 등등등 뭐 전문가 목록 뭐 산업부 요청 북한 지역 뭐 추진 방안 원전건설 추진 방안 지금 이게 그 문건이죠. 지금 들들등등등등 지금 별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지금 나왔는데 자 그리고 자 이게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죠. 만약에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북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북한 문건이 지금 530건 중에 17개예요. 근데 실제로는 3,600건이라고 하니까 단순 곱하기 하면 한 6배 정도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30여 건 중에 17건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 그냥 산수로 계산했을 때 어쩌면은 100건 이상의 문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POHJOIS라는 폴더에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 핀란드어인데 북쪽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전용 파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추려고 했던 문건 중에 북한 문건이 꽤 많으니까 그거를 북한이라고 하면 좀 찔렸나 봐요. 그러니까 굳이 폴란드어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북한 관련 문건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들만 싹 모아놨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삭제했던 것이 복원되면서 싹 다 지금 뽀록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자, 어쨌든 거기다가 뭐 북원추. 이 북원추가 뭡니까?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원추. 결국 북한에다가 원전 건설을 노골적으로 지금 지으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던 건데, 자, 보시면 여기 2018년 때 원전 문건 관련 인나라고 있어요. 왜? 실제로 판문점 회담 당시에 문재인이 김정은과 이 뭐 신경전이 뭐냐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전 관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없다. 뭐 그냥 경제 방안 구성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지금 산업부가 발뺌을 하고 있어요. 들은 바 없다. 근데 들은 바 없는데 문건은 누가 만든 거야? 귀신이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신내림 받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내림 받고 혼자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자료로 남아있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변명이 좀 부끄럽죠.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아이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아이 뭐 그랬습니다. 아이 죄를 저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하던가 아니 파일은 실컷 다 작성시켜놓고는 아몰랑 우린 들은 게 없어 뭐 기억상실증 걸렸나? 그래가지고 뭐 등등등등등등 말을 하는데 자 이 안에는 뭐 원전 폐지 반대 단체 동향 문건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탈원전 문건이니까요. 네. 근데 탈원전 문건이면은 원전을 짓지 못하게끔 하는 문건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또 원전을 지어줘야 된다는 정말 여적지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더 충격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윤건영이라는 사람이 지난날 뭐라 말했어요? 소설이라고 무슨 탈원전 문건에 북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냐 소설이다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소설 아닙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냉면 쇼하고 작정했을 때 그때 보여줬던 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판문점에 자리하고 있는 이 푸른색의 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뭔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척 꼴값을 떨고 그리고 그 다리 건너서 탁자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 탁자에서 티타임을 가지는데 차를 마시면서 뭐 대답을 하는데 하여튼 쇼를 한 거죠. 근데 그 쇼하는 과정에 발전소 언급이 폭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옆에 화면이 안 보였을 건데 그냥 제가 바로 읽어드리면 됩니다. 이 둘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1초도 들을 수 없었다. 이게 기사가 2018년 4월 30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 비무장지대에서 뭐 이제 뭐 쇼를 하고 인상적인 뭐 뭔 짓거리 하고 저 짓거리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이런 꼴값 떠는 이제 장면이 그 당시에 쭉 나왔었죠. 네. 근데 자,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말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차단 뭐 산책에 대한 뭐 생중계도 했어야 됐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말하는데 청와대 핵심들에게만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이게 언론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쇼하고 나오는 그 길 있잖아요. 네. 나오는 길에 카메라에 들린 말이 있어요. 카메라에도 그 소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네. 문재인이 산책을 마치고 김정은과 함께 평화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메라를 통해서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점이 포착되었다. 야, 이거 지금 빼박 아닙니까? 발전소 발전소 문제. 원전. 자, 지금 분명히 여기 북한 원전 문건이 있어요. 탈원전 문건에. 그래서 북한에다가 핵발전소 지어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발전소 문제를 말합니다. 무슨 발전소를 지어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방금 그 문건에 그대로 있는 그 핵 발전소가 아닌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기사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빼박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2018년 4월 30일에 썼던 기사예요. 발전소 문제. 김정은에게 우리가 발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맞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네. 뭐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 그 전달된 USB. 김정은하고 판문점회담하고서 USB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USB에 우리나라의 기밀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건데 네. 자, 실제로 문재인이 이 USB 전달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문 대통령은 USB에는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게 언제 기사냐? 2018년 4월 30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과 산책쇼를 하고 나서 돌아온 길에 발전소 문제라고 김정은한테 말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김정은한테 보고한 USB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발전소 나올 때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북한에 뭐 전력 시설들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이 전력 문제를 좀 해소해 주겠다 이런 정도 언급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발전소. 이게 완전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북한한테 전력 제공하는 것 정도인 줄 알았더니 핵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던 문재인. 당연히 이거 바로 잡아야 되죠. 네. 발전소 문제를 김정은한테 일러다 바쳤고 그래서 그 USB에 발전소 내용이 있었고 이거 완전 충격적인 거고요. 근데 윤건영은 이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예? 청와대 그때 있었던 사람, 이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때 아마 국정상황실장인가 맡았던 사람, 핵심이에요. 문재인이 최측근으로 분류했던 사람이 윤건영이거든요. 그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거 소설이라고 말합니까? 뻔히 파일이 다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혼자 심심해가지고 이런 문건 지었습니까? 혼자 소설 쓴 거야? 일하는 시간에? 말이 안 되죠? 네. 자, 문재인이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 이거 자기들 중앙일보에서 이거 보도했었던 내용이다라고 거듭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건영은 어찌 이거를 소설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윤건영 해명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마 이거 작업하는데 같이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윤건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소설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한번 이게 이제 말미인데, 자, 그 당시에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은 이 원전 건설 추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다.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에 원자는 없었다. 원전에 원자는 없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언급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김정은하고 발전소를 얘기했고 그렇다면 왜 문재인은 그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 발전소가 있었을까요? 이 발전소는 무슨 발전소였는지 윤건영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거듭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또 통화 연결을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신혜한 씨입니다.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뵙는군요.
예,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라도 또 찾아뵈야죠. 아, 그렇죠. 이제 제가 직접 시청자를 뵈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아, 나중에 또 좋은 기회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변호사님, 오늘은 네. 또 이 이슈가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이 탈원전 수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다가 핵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문건이 지금 거듭 다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 신한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뭐 이건 네. 여적죄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아,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제 SBS에서 단독 취재해서 보도했고요. 그랬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감사원에 요청했던 내용이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없었냐, 라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고요. 그죠?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 저는 아주 놀랄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는 원전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감사원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원의 감사원법에 정한 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무원 3명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습니다. 예, 양재천 국장하고, 그다음에 신내림 신내림 있고, 그다음에 죽을래 애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죽을래는 예. 이제 불구속됐고 그 둘은 이제 구속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 넘겨갔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삭제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그 범죄 혐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삭제 파일이 530개 지금 목록이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판단하는 팀이 있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팠군요, 보니까요. 네네. 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30여 건의 문건 중에서 확인된 것만 지금 17건의 북한 관련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3,600여 건의 문건을 이제 이미 찾아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수의 북한 관련 문건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김정은, 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적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또 네. 중앙일보에 이미 2018년 보도를 보니까 예. 그 김정은과 도보다리를 건너고 그 대화라는 과정 중에 발전소 언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네, 발전소 예.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예. 그 김정은에게 건네준 그 수상한 USB 안에도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삭제 파일에 나타난 거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삭제 파일에 나타난 것이 이제 북한 원전 건설 추진한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또 원전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뒷거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인 사찰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남북 정상회담 뒷거래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권이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노무현 정권 계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가 그때 당시 출범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대북 성공으로 뒷거래한 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그때 이제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죄를 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호남 민심을 잃어가지고 그렇죠. 아주 임기 내내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대통령 당선하는 과정에서 뭐 매주 뭐 누구는 뭐 목욕탕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로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어떤 이제 북한하고 관계 문제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주로 담당했던 이제 책임자가 이제 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지금 네, 근데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북 정금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는 그런 문제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북 점검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뭐 정당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처벌된 내용이 뭐냐면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부분도 있고요. 아마 돈이 이제 현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이 대북전단 관련해 가지고 왜 이거 위반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제가 그 지금 현재 박상학 대표 그렇죠. 하고 있는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데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어떤 승인 과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협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된 거죠. 뭐 잘 알잖아요. 지금 현 국정원장이시죠, 그분이. 그 박지원 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그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정 기업의 이제 이 돈이 움직인 부분에 대한 배임죄 뭐 이런 거가 지금 돼 있어서 그때 그게 처벌됐던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범법행위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그야말로 이게 원전 보내는 부분이 이게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뭐 여적죄나 이적죄에 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어떻게 지금 온갖 이 사람들 하는 건 바로 이 강성대국의 모든 것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성군 정치하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원전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적죄든지 일반 이적죄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수범뿐만이 아니라 예비움 뭐 이런 것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하고요. 네네. 이거는 내란 외환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 대통령은 이제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않는데 네. 대신에 이 내란 외환죄는 지금 소추하도록 돼 있어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뭐 군사적인 이용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물론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 왜 반대 시민단체 동향에 대해서 예, 이것도 지금 사찰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2012년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민간인 사찰 사건에 이제 가장 주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어요. 네네. 예. 근데 그때 말이죠. 그때 2012년 그 시점이 이제 총선 있고 대선 있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력한 이제 바로 이제 당시에 야권 후보가 누구겠어요? 현재 대통령 문재인 후보였어요. 예,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거기 사찰에 관여했던 이제 하급직 공무원이 공익제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익제보를 앞세가지고 말이죠.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정말 집요하게 문제 삼았고 정치 공세하는데 아주 몰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바로 했던 분이 누구냐?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제 대통령이고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공익제보, 김학의 차관 사건의 공익제보를 가지고 무슨 뭐 업무상 기밀로 해서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이런 이율 배반도 이런 이율 배반이 없다. 이중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율 배반 뭐 여러 가지 지금 맥을 다 짚어주셨어요. 결국 우리 이현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거는 이적죄, 여적죄, 내란 외환죄 등등 뭐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인 거고 사실 이 지금 비유를 이제 김대중 정권 때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을 예로 들어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적용했다면은 그것도 엄히 잡아야 될 사안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게 또 단순 돈을 보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핵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해가 될 핵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그 핵발전소를 돌리고 나면 그 부산물들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핵 무기 연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핵무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핵발전소를 북한에다가 지어주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게 한 행위다라는 점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이번에 보도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뒷거래나 뭐 민간인 동향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중성 얘기 자꾸 하잖아요. 이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국 정권적 차원의 이중성이 드러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지금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 대북 전다에 대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님과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뭐 정황을 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북한에다가는 핵을 이롭게 하는 핵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었고, 그 반면에 김여정과 같은 사람들이 심기 불편해하는 대북 전단은 억지로 금지시키려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결국 북한이 제가 이제 문재인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북한 하게 되는데요. 같은 시각이니까요. 같은 시각이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결국 북한과 관련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한 거였다. 주적을 위한 거였다. 이 결론을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측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빙자해서 그간에 이제 윤석열 죽이기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 출범 억지로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건 결국은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대북 뒷거래 같은 거,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뒷거래나 이거보다 더한 것들, 그죠? 이거보다 더한 것들을 감추고 조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간에 의혹을 제기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진실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번 심각한 이 원전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 탈원전 수사가 원전 비리를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심각한 내용이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북한에게 이론행위를 하고자 했다는 그런 사실까지 확인되어졌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좀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변호사님 오늘 또 중요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 변호사님, 저희 신의 한 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 북한 대북전단 금지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이현 변호사님 최근에 TV조선에 또 출연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TV조선 또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채팅창을 좀 싹 봤는데요. 응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숨을 쉬는데 이제 스피커폰으로 하다가 소리가 크게 들려요. 크게 들려니까 이게 이렇게 들린 게 지금 응으로 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찌 이현 변호사님을 상대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법조계에 계신 우리 이현 변호사님께서도 이거는 여족죄, 이족죄다. 이거 내란 외환죄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비핵화를 시켜보려고 이 북한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문 정권의 태도랑은 너무나도 다르게 이런 문건이 나오고 또 이런 뭔가 언행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뭐 짜맞추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짜맞추려는 게 아니라 앞뒤를 다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걸 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만약에 정말 진짜 진실로 드러난다면 무서운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뭐 여러 말씀들 지금 다들 공감의 메시지를 계속 표출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고, 또 저희 신의 한 수가 예전부터 저희 대표님 비롯해서 거듭 얘기했죠. 김정은에게 건네준 그 USB에 무엇이 들어갔겠냐, 기밀이 들어갔을 거지 않느냐,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치는 무언가가 들어갔던 거 아니겠냐, 이런 것들을 쭉 언급했던 바가 있는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뒤져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카메라에 포착되기를 김정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문제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건네준 USB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라고 문재인이 밝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단순히 그냥 뭐 전력 지원 이런 문건이 아니라 원전이었다. 뭐 다른 게 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원전이었다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 제가 오늘 화면 넘기지 않았군요. 바로 이거 원전이었다는 거. 근데 이게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판문점에서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USB에 발전소 내용이 있었다. 이 발전소가 뭐 석탄 발전소입니까? 아니 뭐 갑자기 뭐 석유 발전소를 지어줄 생각했어요? 이거 하여튼 이거 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좀 들여서 이 여족제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공유를 좀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지금 백신 문제를 우리가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렇죠. 미국에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시급해하는 상황 속에서 백신이 아예 존재도 하지도 않는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백신을 먼저 구입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도 이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지금 변종 코로나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생성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응과 이 미국의 대응이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지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문단에 포함된 이 보건 전문가가요,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향후 6주에서 14주 사이입니다. 2주 거의 이제 6주에서 14주면은 거의 한 달 이상으로 이 2달 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사이에 미국의 최악의 코로나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요? 이 미국은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왜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닥칠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앞으로 이 감염병이 가장 어두운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코로나 피로감과 분노를 이해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또 곧 가장 암울한 나날들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미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줄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수치보다 높고 지금은 방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이유는 지금 만약에 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은 변종 코로나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종 코로나가 또다시 들이닥쳐서 어떻게 또 퍼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더 암울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게 앞으로 또 벌어질까봐 두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변종 바이러스 출현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접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접종이기 때문에 변종 코로나에는 또 효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맞추고서도 변종 코로나가 닥치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또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4월까지 인구의 12%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구상하고 있지만은 변종 바이러스가 그때까지 더 많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즉, 이 접종을 빨리 맞춰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 중점은요.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걱정하는 변종 바이러스, 미국은 접종을 하면서도 변종 바이러스를 걱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도 드는 상황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정부가 또 거리 두기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영업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정부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에 저는 지적을 두고 싶습니다. 정부가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확진자가 증가하면 거리두기 찔끔찔끔 올려서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러다가 갑자기 거리두기 찔끔찔끔 오르다가 조금씩 내려가면은 또 내리고 내렸다가 또 괜찮아지면은 쿠폰 뿌리고 이러면서 또 뭔가 정치 코로나를 하면서 이게 또 다시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런 와중에 백신은 없고 백신이 들어오는 날짜도 불분명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다수가 맞을 수 있는 건 3분기부터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보도를 지금 쑥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조차도 지금 4월이면은 한 두세 달 뒤 아닙니까? 4월까지 인구의 12% 접종이 목표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미국, 지금 백신 수억 회분을 지금 사들인 미국도 인구의 12%를 접종하는데 4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부터 접종을 했는데 몇 달을 해도 12% 접종인데 대한민국은 아예 없잖아요. 뭐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맞으면 뭐 끝난다는 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몇 달에 걸쳐서 인구의 10%를 맞춥니다. 근데 한 7월 말 돼야지 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들도 접종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5천만 국민 다 맞추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뭐 또 2차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끊잖아. 1차 접종도 다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좀 걱정인 게 1분기에 들어오는 5만 명분은 확정인데요. 그 뒤로는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미뤄질 수 있고 7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의구심 드는 행위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뭐 우려했던 일들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과장 아니면 뭐 조장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거듭 지적하는 게 이 정권이 K방역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정치적 술수로의 일환으로서 국민을 지금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누차 지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거듭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정치 사회 뉴스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제 저희 야밤에 이제 진행된 뉴스에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 자리로 단수 추천을 했는데 판사 출신의 여원국이라는 인물을 제청했다. 근데 이 여원국이라는 인물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정권에서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했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되어졌어요. 전 정권의 핵심 인사를 변호했던 사람이 공수처 차장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뭐야? 왜 저 사람은 왜 차장을 지금 적폐를 변호했던 사람을 뽑고 앉았어? 뭐 하려고? 공수처도 지금 정권에 반기 드는 거야? 이런 지금 문바들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식이 만연하게 지금 댓글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등등등등등등 뭐 등등등등등등 뭐 말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최순실 뭐 박근혜 게이트, 뭐 게이트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핵심 피의자로서 영장 심사를 받았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변호한 이력이 있고요. 또 이분이 소속된 데가 법무법인 동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법무법인 동인한 곳에 어떤 분들이 있냐? 정권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지금 다수가 들어있어요. 가령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들을 해왔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아마 그 징계위 등등 관련해서 변호를 맡겼던 곳이 아마 또 법무법인 동인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보면 각을 지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풍겼던 곳인데, 그곳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 지금 차장으로, 공수처 차장으로 간다는 거. 이거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또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국정농단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바로잡아야 될 사안인 건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이걸 공수처로 옮길 수가 있다. 왜? 공수처를 여당에서 만들 때는 목적이 뭐였냐? 정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공수처로 옮겨와가지고 거기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그거 별거 아니었네 하고 그냥 뭉개려고 하는 기관 아니냐. 반면에 야당에 대해서는 어목하게 수사해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김학의 건 이거 크게 터지면 난리 나니까 이거 공수처로 옮겨가지고 이거 조금 좀 검찰이 못 건드리게, 윤석열이 못 건드리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수사해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뭉개자고 라는 의도로 이걸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물론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앞으로 뽑힐 여운국 차장의 이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확률도 높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수처에 넘어가면 좀 우려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진욱 처장이 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 말하겠다면서 신중 모드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원래 오늘 입장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이게 어제 나왔던 내용이니까 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김학의 이첩한다 안 한다 나올 거라고 말이 나서 일부 언론사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정작 당사자 김진욱 차장이 뭐라 말하냐? 향후에 말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뭐 지금 여러 가지 등등등등 언급이 되고 있고, 또
뭐 지금 공수처 선발 방식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 면접, 2단계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여야가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인사위원회는 여야가 이제 함께 들어가니까 네. 절대로 일각에서 말하는 민변 검찰 되지 않도록 할 거다. 국민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우려했던 것들 불식시킬 거다라고 지금 김진욱 처장이 거듭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진욱 처장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네. 과연 이번에 뽑힐 공수처 차장이 어떤 인물로 거듭날 것이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러다가 공수처가 또 정권에 방기되면은 의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비교했어요. 이건요, 제가 막 생각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그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통과하려고 할 때 국회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은 공수처 만들어 놓고 또 지들한테 방기되면은 대공수처란 걸 또 만들 거고 대공수처가 마음에 안 들면은 특대공수처 만들 거고 특대도 마음에 안 들면은 왕중왕 아마 만들면서 끝까지 개기려고 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간 사이즈가 여차하면 공수처도 적폐다면서 특대 공수처 만들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내심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부분도 어쨌든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께 더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이 이어지도록 또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지금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버닝썬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들이 또 거듭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소식이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중앙일보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일단은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버닝썬 호텔도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고 코로나의 명동 호텔이 90% 매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건에 대한 그런 보도인데요. 이게 조금은 다른 문제로도 조금 제가 좀 지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서울 시내 호텔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그렇죠. 이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최초의 특급 호텔인 바로 버닝썬,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이 버닝썬 사태로 유명해진 강남구의 르메르디앙 호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말 유명한 호텔들이 최근에 다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팔렸다라는 건 지금 버닝썬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뭔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만약에 추후에 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은 이 버닝썬이 팔려버리고 다른 이제 건물로 지어지게 된다면 또 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미 2년 동안의 이 버닝썬 사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버닝썬을 지금 왜 팔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해봤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호텔들이 이렇게 다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호텔 업계에서 올해 전체 서울 호텔 중 많게는 절반가량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서울 호텔 등록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2019년에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었죠. 이것 자체가요, 이렇게 사상 초유의 호텔 매물 홍수 상태가 빚어진 것 자체가 호텔 건립을 장려하는 정부의 특별 방법이었습니다. 호텔을 급증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정부였고요. 그런데 이 급증을 만들어 놓고 바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 매각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호텔을 급증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 호텔이 매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관광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지난해까지는 코로나가 곧 진정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휴업으로 인건비 등을 줄이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호텔을 매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버닝썬이 그렇죠. 포함된 호텔이 또 있는 그 거죠. 중에 하나가 포함된 게 버닝썬이고, 이 버닝썬이 매각이 되고 나서 다른 건물로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개발한 땅 귀한 선물 서울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호텔 부지가 매각되면요, 그 부지에
공동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싹 그렇죠. 사라지는 거네요? 아예 이제 호텔을 다 물고 이제 거기에 공동주택을 만든다는 건데, 그럼 이 버닝썬 사태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만약에 사람 간의 증언 이런 것들로만 이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버닝썬은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 뭐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만두는 거겠죠. 이 버닝썬이 없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좀 거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 보도의 중요한 정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호텔이 또 이렇게 다 매각이 되면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종식이 되고 나서 그럼 관광객이 몰려올 겁니다. 관광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럼 그때 또 호텔 부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럼 또 뭐 멀쩡한 또 아파트 부셔서 또 호텔 그러니까요. 지으려나? 또 정부는 또 대책 없이 그때 와서 또 호텔 막 아파트 부숴가지고 또 만들려고 하겠죠. 반복인 겁니다. 호텔 다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또 다시 관광 활성화하려고 또 다시 짓고,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이 정부의 무능한 대책을 또 비판하는 그런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버닝썬 사태가 제대로 끝났다고 믿으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연예인들도 제대로 처벌받은 게 없고요. 그리고 그 버닝썬 사태에 개입했던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찰 간부로 알려진 윤규근, 뭐 해결된 거 있습니까? 그 사람 멀쩡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버닝썬 사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물론 지금 뭐 폐업 상태라고 하지만 네. 뭐 호텔 뭐 다시 뭐 호텔이 지금 장사 안 돼서 뭐 없어진다 해가지고 부셔버리고 뭐 해버리고 하면은 아예 그냥 이 버닝썬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묻혀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지금 파헤쳐 본 것도 없는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뭉개서야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이 사건도 잡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양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아이고 장사 망했다고 하네, 다 부셔버리고 뭐 새로 집 지어버리지 뭐 이러고 지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규명해내고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을 쭉쭉쭉 전해드렸고요. 특히 문재인 여적죄, 이적죄 이 부분 또 주변에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문재인 여적죄, 이적죄 뭐 딱 걸렸다 뭐 이런 뭐 단순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가 보여온 행보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 이롭게 하지 않는 과정에 대통령도 껴있었던 거 아니냐. 만약에 껴있었다면은 당연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이고, 때문에 오늘 이현 변호사님께서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력했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얀색 엄지신 분들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또 광고 가야 되는데 광고에 앞서서 뭐 또 이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 또 간만에 또 채널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 제 걸 또 이렇게 한번 싹싹싹 홍보. 이게 이제 저의 채널이고요. 저의 채널만 또 들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 또 신튜브도 아주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튜브도 제가 지금 링크를 지금 옮겨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내드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한수 우동규 채널이고요. 지금 후자로 보내드린 게 신튜브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광고 가겠습니다. 제주의 쑥 그리고 찹쌀좁쌀을 요물요물 버무려낸 오메기떡, 안에는 국내산 팥으로 만든 팥소가 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팥, 콩가루, 견과류, 흑임자가루 각각 고소하고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오메기떡은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놨다가 드시면 시원하고 쫀득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손색이 없고요. 아침 차리기 번거로울 때 2개 정도 꺼내놨다가 드시면요,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간식으로도 식사로도 괜찮은 오메기떡, 가격은 너무 좋습니다. 50개 49,000원. 드셔보신 분들, 제주도에서 사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제주도 현지에서 만들어지고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각각 개별 포장 깔끔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에 39,000원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010-350-5579로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메기떡 주문하신 분들께는 뭘 드린다? 바로 이걸 드린다. KF94 마스크 2장 함께 드립니다. 국내 생산 국내 원단 100% KF94 마스크 2장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지금 경품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메기떡 주문하신 분들은요, 아마 그 종이, 그 경품 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을 거예요. 2월 3일 한밤 토크 때 추첨이 이루어지고요. 1등은 구전 녹삼 3박스 90호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구성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010-350-5579로 문자 주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순서. 김치 가야죠. 네, 신의 한 수의 또 하나의 자랑이죠. 깨끗합니다. 애국자가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늘 드실 수 있는 제품이죠. 김치, 밥상에 꼭 빠질 수가 없는 반찬인데 김치 지금 필요하신 분들, 마침 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주문 부탁드릴게요. 김장김치 아직 안 담궈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이제 담궜는데 모자라실 때 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김장김치도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김장김치 석박지 포함해서 11kg을 48,000원이란 착한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주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신의 한 수가 늘 자랑하고 있는 게 배추김치, 총각김치, 돌산갓김치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이 국내산이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가족분들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석박지 포함해서 6kg을 30,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총각김치는 5.5에 깍두기 500g 추가로 해드려서 35,000원. 그리고 돌산갓김치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익어도 맛있고 안 익어도 맛있습니다. 돌산갓김치 5kg에 깍두기 500g 36,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성 골라가지고 드시고 싶은 김치 종류별로 골라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문 부탁드릴게요. 010-6727-4982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 010-6727-4982로 문자 주문 넣어주십시오. 애국자께서 만드시고요. 믿고 드실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아주 훌륭한 김치입니다. 네, 여기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신의 한 수가 특별히 광고하는 제품이지요. 태그 마스크. 이게 바뀌었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이게 배너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배너가 바뀐 걸 제가 오늘 반영을 못했네요. 자, 태극 문양이 새겨진 태극 마스크로서 이것도 국내 생산 국내 원단 100%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국산 KF94 마스크고요.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코로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백신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금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장에 6만원, 장당 600원 매우 저렴한 구성이지 않습니까? 010-5564-4816 010-5564-4816으로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유채린 기자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초반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내용 많은 분들께 외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를 조금 많은 곳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보도 많은 분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추천 버튼 꼭 잊지 말아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유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시에 또 2시 뉴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더 좋은 소식, 더 기쁘게 해드리는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